오늘은 모처럼의 휴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다. 그런데 폰게임에 열중하다 보니 약속 장소를 지나쳐버렸네. 여기가 어디지? 신정역이네?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걸어서 가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에 뭔가 섬뜩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리고 등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찔러버린다. 옆구리에 느껴진 섬뜩한 감각은 날카로운 칼이었다. 조용히 따라와라.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항해야 했지만 두려움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괴한은 내 등 뒤에서 계속 나를 협박했고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바라봤다. 행인이 말했다. 거기 무슨 일 있어요? 아는 사이예요? 나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등 뒤에 괴한이 재빨리 내 말을 막았다. 아, 제 여자친구인데요. 얘가 지금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낮술을 많이 마셨냐? 아유. 네, 실례했습니다. 행인은 괴한의 말에 속아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리고 나는 괴한의 손에 이끌려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 도착한 곳은 어느 주택가의 반지하 방.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왔어? 알지? 알아서 잘 처리해. 도대체 뭘 처리하라는 거지? 방바닥에 톱, 그리고 수많은 노끈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공포감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온몸이 굳어있는 그때 나를 데려왔던 남자가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져 있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 상태로 도망간다면 금방 다시 붙잡히고 말 거야. 나는 바로 그 집 2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남자의 손에는 서슬이 펄은 톱이 마치 마귀의 이빨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신발장 뒤로 몸을 움츠렸다. 신발장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남자는 톱을 든 채로 집 밖 골목길 한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남자가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두 명의 괴한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기지를 발휘해 무사히 탈출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최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2명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발생한 3명의 피해자들. 마지막 피해자이자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 박모 씨의 증언. 신발장에 붙여져 있었던 엽기토끼 스티커의 제보로 이 사건은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집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6월 6일 현충일. 당시 피해자 권 씨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권 씨는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간다고 나섰고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일 오전 9시경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한 공공근로자가 초등학교 담벼락과 주택가 골목 사이의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노끈으로 묶여진 쌀 포대 사이로 매니큐어가 칠해진 사람의 손 같은 것이었죠. 누군가가 버린 마네킹인 줄로만 알았던 공공근로자는 그 손을 만져보고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느껴진 감촉이 마네킹의 감촉이 아니었거든요. 차갑게 굳은 시신의 손이었죠.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전날 병원을 가던 권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시신에는 손목이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치아로 물어뜯긴 상처가 있었고 복부에 큰 출혈 흔적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종류가 다른 생리대 2개, 그리고 구깃구깃 말아진 휴지덩어리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몸을 깨끗이 닦아내었고 경찰은 시신에서 정액이나 지문 같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20일 권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8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쓰레기 무단 투기장, 노끈으로 묵힌 시신이 또 한 번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40대 주부인 이모 씨. 사인은 권 씨와 같은 경부압박 질식사, 심한 폭행을 당한 듯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DNA나 지문 같은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6개월 전 권 씨가 당한 것과 너무나도 같은 방법의 범행 수법. 경찰은 동일범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납니다. 2006년 5월 31일, 이날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던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납치를 당했는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바로 앞서 나왔던 탈출한 생존자 박씨입니다. 박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보았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됐고, 이 사건은 엽기토끼 연쇄 폭행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던 가운데 이 사건이 5.18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1, 2차 사건 피해자는 사망 원인이 동일하고 폭행 흔적이 있는 점,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날이 모두 공휴일과 휴일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3차는 어떨까요? 6개월 간격으로 신정역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2차 피해자 이모씨의 상해에서 발견된 곰팡이가 3차 피해자가 납치된 실내 반지하 환경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 납치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톱과 많은 끈, 이런 부분들에서 1, 2차 사건과 3차 납치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만, 한 경찰학과 교수는 세 사건이 독립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6년 7월 4일 발생한 노들길 살인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신정동 사건들과의 유사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 또한 같은 범인들에 의한 연쇄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인 앞에 4가지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